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 추심 결제 방식은 콜렉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콜렉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뒤에 설명해 드린 그 DP와 DA 방식이 있어요. 뒤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DP와 DA 방식을 콜렉션 방식, 추심 방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국내에서 내고 추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국내에 사용되는 내고냐 추심은 이 무역 결제 방식이 아니라 무역 금융 방식이에요. 은행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내고라는 용어를 쓰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추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무역 결제 방식에 사용되고 있는 이 콜렉션은 국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고하고 추심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추심 결제 방식은 영어로 콜렉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DP하고 DA 거래만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심 결제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 뭐 처음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URC 522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추심 방식에 대해서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추심 결제 방식도 송금 방식으로 무보증 방식, 무신용장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용장은 은행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뭐 보증 방식 또는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송금 방식이나 이 콜렉션 방식, 추심 결제 방식은 전부 다 은행에 보증이 없는 무신용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신용장 방식이고요. 수입상의 청구 대금을 결제해야 되지만 그 선적서라는 게 있어요. 선적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뭐 선화증권 또는 뭐 가격 청구서인 상업송장, 그리고 뭐 포장명세서, 그리고 세관 통과를 위한 원산증명서, 관련된 서류입니다. 그런 서류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 선적서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입상은 술상이 제시한 이 선적서류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지만 선적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지급인도 방식, 뭐 DP 방식이라고 하죠. DP 방식과, 그리고 선적서류를 수입상이 먼저 인수하고 만기에 이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금액을 상환하는 인수인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DA 방식,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콜렉션 방식은 무신용장 방식으로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 DP 방식은 현금 결제 방식, 그리고 DA 방식은 외상 결제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지급인도 방식 또는 인수인도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DP는 현금 결제 방식, 그리고 DA는 외상 결제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ADP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신용장 방식은 그 선적서류의 이동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송금 방식은 선적서류의 이동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직접 송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무신용장 방식인 추심 방식은 은행을 통해서 서류가 이동이 된다. 자, 그렇지만 송금 방식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지급 보장이 없습니다. 은행의 지급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다음에 설명해드린 신용장 거래에 비해서 이제 거래 비용은 적게 발생하나 그 결제 화력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래서 결제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추심 결제 방식도 송금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용도가 높은 수입상과의 거래나 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본사와 본지사 간이죠. 본지사 간의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 이 추심 결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심 결제 방식 관련해서 첫 번째 DP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P 방식. 자, DP 방식은 이 셀러 바이어가 물품과 대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래 은행한테 송부를 해줘요. 그래서 이 셀러의 거래 은행, 수출상의 거래 은행을 추심 의뢰 은행, 영어로 레미팅 뱅크라고 하거든요. 레미팅 뱅크한테 물품을 보내줍니다. 근데 물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선적서류를 보내주죠. 선적서류를 보내주고, 그리고 이 바이어는 직접 돈을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 은행한테 대금을 송부를 해주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추심은행, 수입상의 거래은행 추심은행은 그 대금을 셀러한테 송금을 해주고, 그리고 추심 의뢰은행, 에미팅 뱅크는 물품을 이 바이어한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전달해 줄 때 실질적으로 물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적은 수출상이
운송회사한테 의뢰를 하고, 그리고 운송회사에서 증명하고 있는 뭐 선화증권, 그리고 다른 기타 뭐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관련된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보내주죠. 그래서 그한 관련된 서류를 이제 선적서로 shipping document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shipping document를 은행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서류를 전달해 줄 때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큐멘트는 전부 다 이와 관련된 선적서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입상이 페이먼트, 대금을 지급해야지만 서류를 전달해달라라고 해서 이 방식이 DP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급 인도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말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영어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 인도 방식. 그래서 수입상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지만 물품을 살 수 있는 뭐 선적서류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방식을 현금 결제 방식, 뭐 현찰 결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DA 방식은 뭐냐면 Document Against Acceptance예요. 자, 이 서류를 수입상이 받을 때 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고 업세턴스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업세턴스는 뭐를 업세턴스 하냐면 환원을 업세턴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업세턴스를 인수란 용어를 쓰거든요. 인수. 자, 그래서 환원을 인수하고 그리고 선적 서류를 바이어한테 전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A 방식은 바이어가 환원을 인수하고 이 선적 서류를 수령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인수가 어떤 의미냐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수를 할 때는 환원을 인수해요. 환원을 영어로 이제 Bill of Exchange 또는 드래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자, 환원을 인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어음법이 적용됩니다. 환원을 인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있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환원 관련돼서 환원을 인수하게 되면 환원 인수자는 만기에 환원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 바이어가 어음을 인수를 하게 되면 만기에 자기가 인수한 환원 금액을 술상한테 상환할 의무를 부담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어가 환원을 인수했는데 어음 금액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환원을 인수했는데 만기에 환원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어떤 상거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가 그 기업 이름으로 또는 개인 이름으로 뭐 그 수표도, 개인 수표도 발행할 수도 없고, 어쩌면 신용거래,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사이기 때문에 이 바이어가 그 환원을 인수했는데 만기에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그 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신 방식에서 인수를 하고 선적 서류를 바이어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이 환원을 인수하게 되면 어음법의 적용에 따라, 그리고 이 셀러가 어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어음법에 적용돼서 환원을 인수하고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에 따라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DP냐 DA 방식은 그 수입상이 선적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냐 또는 환원을 인수해야 되냐에 따라 갖고 DP 방식, DA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실무적으로는 DP 방식은 현금 결제 방식, 그리고 DA 방식은 외상 결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뭐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P, DA 방식은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DA 방식인 경우에 수입상인 바이어가 환원을 인수했는데 만기에 대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셀러는 바이어한테 법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거래에서 이 셀러가 법의 처벌을 바이어가 받는다고 해도 자기의 경제적 실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A 방식 관련해서는 좀 수출상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이 대금의 지급까지 보장하는 뭐 신용장 방식이 그 태동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좀 다음에 좀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그 DP, DA 방식, 자, 무신용장 방식, 콜렉션 방식은 은행의 지급 보장이 없다라는 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셀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수출 채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선적 후에 그 무신용장 방식인 DP 방식, DA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뭐 추심 의뢰은행인데 이 은행으로부터 그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아주 우수한 뭐 대기업인 경우에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는 은행에서 쉽게 그
바이어로부터 대금 받기 전에, 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그 선적 서류를 매도할 수가 있는데,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추심 방식인 경우는 그 셀러의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P 방식, DA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는데, 우선 DP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 방식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그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입상 입장에서 지급을 해야지만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 DP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수출상이 계약에 의해서 선적 후에 선적 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 추심 의뢰은행, 레미팅 뱅크라고 하죠. 추심 의뢰은행한테 대금을 이 추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심에서 수입상에게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입국이 추심은행, 수입국의 거래은행이 이제 추심은행이 되는 거죠. 콜렉팅 뱅크가 되겠죠. 자, 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수입 대금을 결제받고 선적서를 수입상에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입상은 결제를 해야만 선적서류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입상 입장에서는 현금 결제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상은 반드시 이 그 DP 자금을 결제를 해야지만 선적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수입상 입장에서는 현금 결제 방식이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입상이 만약에 만기까지 그 수입상이 DP 그 청구를 결제하지 않으면 수출상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을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만약에 궁극적으로 수입상이 DP 자금, DP 결제, 수출 결제 자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뭐 수출상은 물품을 다시 회수를 하거나 뭐 10백이라고 하죠.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어를 구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경제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뭐 좋겠고요. 어쨌든 그 DP 방식은 수입상이 결제를 해야지만 선적서를 인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수입상이 결제하지 못한 경우는 이 물품에 관련된 소유권은 수출상에 있고 수출상이 그 물건을 다시 회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어를 통해서 물건을 다시 재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DP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상과 수입상이 그 페이먼트 조건, 결제 방식을 DP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DP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상은 운송회사한테 물품, 상품을 선적을 의뢰하죠. 그런 상품 선적을 의뢰하게 되면 운송회사는 물건을 받았고 안심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겠다라는 그 계약의 증빙으로 이제 그 운송 서류를 발급해 주죠. 그래서 이 해상 운송인 경우는 대표적인 운송 서류가 BL, 선화증권이죠. BL. 보통 이제 BL은 아마 다 무역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겁니다. 선화증권, BL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 주고요. 그리고 수출상은 이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를 다 만들어서 거래은행한테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출 대금을 추심 의뢰하죠. 그래서 이 수출 대금 관련된 그 의뢰를 할 때 서류를 제출하죠. 선적 서류를. 자, 그래서 이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원세임에서 기타 뭐 계약서에서 요구된 서류들을 그 거래 은행인 추심 의뢰은행, 레미팅 뱅크한테 전달해주면 이 추심 의뢰은행은 뭐냐면은 이 수출상 대신에 대금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심 의뢰은행은 선적 서류를 송부를 하죠. 근데 선적 서류를 송부를 할 때 그 바로 선적 서류만 송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심 의뢰은행이 그 작성한 추심 송부서가 있어요. 추심 송부서. 그래서 추심 송부서가 이 거래는 DP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추심 지서상에. 그러면 이 추심 의뢰은행에서는 이 방식은 추심 방식이구나. 그리고 DP 방식이라는 걸 압니다. 자, 알게 되면 이 추심 은행은 그 수입상한테 자, 선적서류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고 그리고 수입상이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선적서류를 수입상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입상은 결제를 해야지만 선적서류를 전달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적서류를 전달받게 되면 이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운송회사에 제출해주고 그리고 물품을 자신이 상품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심은행은 대금을 그 수입대금을 송부하고 그리고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으로부터 수출상의 대금을 회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수출대금을 추심해서 받는 방식을 DP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DA 방식인데, 자, DA 방식은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자, 인수 후에 선적서를 인도하는 방식에서 인수 인도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냥 외상 결제 방식, 무신용장 방식, 무신용장의 외상 결제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DP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출상이 매매 계약에 따라 선적 후에 선적 서류를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이죠. 추심은행을 통해서 수입상한테 수입국의 추심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추심을 할 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요. 환원을 인수하거나 또는 환원을 인수하게 되면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오세아니아주 관련해서는 환원을 인수할 때 이 스탬프 듀티, 자, 인지세라는 거를 정부에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원과 인수와 비슷한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받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디퍼드 페이먼트, 연지급 확약이라고 하거든요. 연지급 확약. 그래서 디퍼드 페이먼트 언더테이킹. 언더테이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간단하게 DPU라는 용어도 쓰죠. 그래서 디퍼드는 어떤 의미냐면은 연기된 거야. 연기된 지급을, 페이먼트 지급이죠. 연기된 지급을 확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환원도 인수도 미래에 만기의 대금을 지급했다고 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DPU도 마찬가지로 환원을 인수하는 대신에 그냥 종이에 쓰면 돼요. 내가 만기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지급 확약인 경우에도 미국이나 뭐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지급 확약을 하는 경우에 환원과 인수와 같은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P 방식인 경우에는 환원을 수입상으로부터 인수를 받거나 또는 연지급 확약을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은행의 지급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환원의 인수나 연지급 확약은 전부 다 수입상이 하는 겁니다. 최종 지급 의무자인 수입상이 하는 거죠. 수입상이 환원 인수를 하거나 또는 연지급 확약을 받은 후에 선적 서류를 이 추심은행이 수입상에 인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입상은 환원 만기일 또는 연지급 확약 만기일에 추심은행을 통해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라는 거 결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수입상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한 자금으로 만기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 방식 결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A 방식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DP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추심은행이 이 수입상한테 물건을 전달해 줄 때 자,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 인수나 또는 환원이 없는 경우는 연지급 확약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연지급 확약을 요청하고, 자, 그래서 이 수입상이 환원을 인수하게 되면 선적서류 전달을 해주고, 자, 그리고 수입상은 나중에 만기에 물건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 자금으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 결제 대금이 추심은행한테 전달을 해서, 그리고 수입상은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DA 방식의 수출상은 대금을 추심해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DA 방식, 인수인도 방식 또는 실무적으로는 외상결제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 방식이 무엇인지, DA 방식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DA 방식에서 문제점은 뭐냐? 환원을 인수했는데 이 수입상이 만기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 그러한 경우에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 수출상이 부담을 하죠. 실제로 법적으로 수입상한테 법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출상은 실익이 없어요. 자신은 실익이 없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소송비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DA 방식인 경우는 좀 수입상의 시정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처음 거는 경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린 시종장 방식이 되겠습니다.